탄핵안 소추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네. 그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외국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사실 저도 이제 궁금했는데 외국인들은 뭐 별로 그 결과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환율이 이런데 외국인들이 주식을 매수를 절대 안 하겠죠. 그러면 올라가는 모멘텀이라고 꼭 찾아야 된다면 이번처럼 싼 가격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오면 한국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걱정인 거죠 이제. 그래서 혹시나 FOMC를 바뀌면서 그런 걸 좀 감안하고 미국 증시 준비하셨던 분들은 이때 준비하시면 되죠 이제. 두 분 그냥 한마디씩만 이거부터 시작하고 오늘 시장에 대해서 좀 어떤 느낌이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 주말에 있었던 정치적인 뉴스들을 생각했을 때 오늘의 외국인들의 좀 대량 매도, 그 다음에 코스피의 결국 약보합 마감에 대해서 좀 이걸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그냥 느낌으로. 살 게 없다. 살 게 없다. 네. 아, 그냥 매매를 할 거 많은데 네. 바이앤홀드 할 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바이앤 홀드 할 게 없겠다. 네. 제가 그 팀장님의 의견도 들어보고 싶지만 지금 뭔가 연결이 고르지 않은 것 같아서 팀장님은 좀 이따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 준비되셨습니까? 예, 아니요, 예. 뭐 준비된 건 아닌데 좀 숨고르기 할 때가 또 됐다. 아, 진짜요? 오른 지 얼마 됐다고. 네. 숨 많이 골라요 지금. 그러니까요. 예. 네. 또 다시 숨고르기니까 또 할 때가 또 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뭐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없어진 건 아닌데 네네. 어쨌거나 한 단계는 넘어선 거잖아요. 그러면 약간의 좀 기대하신 분들도 오늘 있었을 텐데 뭐 물론 기대를 안 하신 전문가들도 훨씬 더 많았지만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 그러면 간단하게 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과 분석 들어보도록 할 텐데 팀장님 오늘 시장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시죠. 예, 일단 토요일 날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탄핵안 이제 소추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네. 그죠? 그래서 정치적인 불확실성은 다소 완화될 수 있다. 그 부분은 이미 이제 지난주 후반에 맞아요. 네, 일부 이제 그 여당인가요? 여당의 이제 의원분들이 생각을 약간씩 바꾸시면서 화요일부터 그랬죠. 네, 돌파란다. 돌파합시다. 탄핵 돌파합시다. 그러니까 돌파해야 되네요. 이 네. 국면을 돌파하자라고 그렇죠. 네, 뜻을 모았죠. 네, 가능성이 이제 높아졌었고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가 이제 나왔고요 주말에. 거기에 이제 외국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사실 저도 이제 궁금했는데 맞습니다. 외국인들은 뭐 별로 그 결과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뭐 현물도 그렇고 선물 쪽도 매도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차익 실현을 일단 외국인들이 좀 하는 것 같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이제 우리가 토요일날 나온 결과로 인해서 시가는 조금 높게 출발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제 투자자분들이 이제는 불확실성이 조금 그죠? 좀 줄어들겠네라는 기대감으로 시가 이제 좀 높게 출발했다가 양지수 모두 시가 대비해서 종가가 낮은 음봉으로 마무리되는 그런 모습이었고 이게 기술적으로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를 모르겠는데 대표님이 또 이제 우리 코스피 코스닥 차트는 잘 보시니까요. 2,500선 오늘 700선 이야기를 하루 종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죠? 코스피가 2,500선을 회복했네. 코스닥이 700선을 회복했네. 어제는 막 그런 이야기 하시다가 결국에는 이게 심리적 저항선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거기를 회복하지 못하고 살짝 그죠? 살짝 하회해서 끝이 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서두에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요 그림 하나 저는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코스닥에 12월 달 들어와서 외국인들의 하루하루 매매 동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코스닥에. 예. 우리가 증시가 급락했던 때가 언제냐면 요 구간이었습니다. 요 구간. 네,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개인 투자분들의 좀 어쩔 수 없이 던져야 되는 물량들을 받는 수급이 저 구간에서 들어왔고 그거 외에 그 다음으로 보면 그렇게 급하게 던지는 물량을 받는 거 외에는 맞습니다. 외국인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금 시장을 사지 않는 게 아주 특징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라면 외국인들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그냥 페닉셀 정도 받는 게 아니고 공격적으로 안 들어온다라면 지수가 우리가 이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서 급락했다가 그 부분까지는 지금 회복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뭔가 더 가기 위해서는
일단은 뭐 이따가도 좀 설명드리겠지만 숨 고르기는 조금 필요한 그러한 타이밍이 아닌가 뭐 이렇게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얘기해 주신 것처럼 지난주 내내도 외국인들이 그냥 저점에서 받아주는 정도였지 이걸 시장을 이끌어준다라는 느낌은 없다 보니까 역시 오늘 장에서는 다시 한번 대략 매도가 나왔었는데 어떻게 대표님 차트 한번 봐주시나요? 저희가 어쩌다가 2500선이 심리적 저항선이 돼버렸을까? 그러니까 2500에서 2540 얘기를 많이 하던데 실제로 전고점이 그 정도 되기도 하고요. 여기에 대한 의미 부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차트를 손으로 할까요? 딱 이렇게 네, 안 되고요 지금 준비한 게 없는데 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예. 지난주 금요일 네. 네. 지난주 금요일. 예 이재호 소장님과 함께했던 그거 보시면 그걸 예, 보라고요? 거기서 예, 말씀을 다 드렸고요. 서운하네요. 아 김영동 앵커님과는 또 다른 얘기를 했죠. 다른 얘기. 네, 예. 좀 즐겁고 발랄한 얘기. 네네. 네. 됐고요. 예, 네. 일단 오늘 시장 분위기가 이거 하나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국내 정치 리스크가 진짜 완화됐다고 생각을 했으면 예. 원화는 약세가 아니라 강세로 갔겠죠. 그래서 아마 저희가 계엄령 딱 그 발표하고 네. 계엄령 딱 터지고 그때 나왔던 고가대가 1,427원입니다. 예. 네, 그럼 그게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한국의 정치 리스크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면 거기를 밑으로 내려와야 되겠죠. 네. 네, 그게 기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1,420원대 밑으로 이렇게 쭉 들어오기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또 일단 원화의 반대 쪽을 보면 달러는 이제 뭐 직전 고점 때 가려고 막 시도하고 있고 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보세요. 네, 이런 거 보기 시작하게 되면 지금 관심은 다 미국 쪽에 가 있는 상황들인데 네. 그러면 변방 국가인 원화에 대해서 이렇게 이것도 약세를 만드는 모멘텀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치 리스크가 완화된 거 맞아? 라고 또 자문을 할 수밖에 없는 모습들. 시작 아니야? 이런 것들. 네, 그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때 보니까 좀 뭐 다 보셔서 아실 겁니다. 뭐 헌법재판관이 6명밖에 안 되는데 블라블라블라. 그리고 네. 또 이번에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변호를 할 것이다. 그러면 또 블라블라블라 길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점들이 조금 이제 앞으로의 숙제가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나오고 있고 환율이 이런데 외국인들이 주식을 매수를 절대 안 하겠죠. 지금 입장 쪽에서 뭐 나아진 게 있다거나 아니면 정리가 돼서 뭐 어차피 지금 내년에 트럼프 2.0 시대에 들어오게 됐을 때 우리의 카운터 파트는 지금 국무총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뭐 구실점이 없어요 지금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아직 정치 리스크가 팍 꺾였다고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 그거 환율과 같이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예. 오늘 또 하나 그 눈길이 갔던 건 중국 지표인데요. 네, 오늘은 미국의 또 지표들 쪽 나올 거고, 근데 중국 지표 쪽에서 생각보다 좀 부진했습니다. 네, 특히 일단 경기 부양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약 한 2개월, 3개월 정도 지나갔는데 예. 보통 정부의 정책이 딱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게 이제 침투하는 효과를 보게 되면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면 이제 지표에서 가시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오늘 나왔던 지표는 생각보다 부진한 게 가장 눈에 띄는 게 소매 판매였습니다. 소매 판매가 그래도 한 4%대는 가야지 이랬는데 3%대인가요? 3.0%대 못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중국의 가장 큰 목표는 어차피 지금 지방정부 돈 없고 중앙정부도 뭔가 불쏘시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가장 믿는 거는 개인들 그동안 가처분 소득 쫙 쌓았던 거 이걸 어떻게 이끌어내느냐 이건데 잘 안 나오네요. 심리가 많이 얼어있네요. 그런 쪽인데 물론 지표가 이번에 광군제가 생각보다 온라인 판매가 좀 일찍 시작됐대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 여파를 받아서 좀 부진했다. 그건 핑계고요. 예, 돈 쓰려고 준비됐었으면 뭘 안 하겠습니까? 그럼요. 네, 그래서 이게 약간 부진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중국은 지금 다급해서 절박해서 많이 쏟아내는 걸로 보여집니다. 효과 나올 거예요.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됐었을 때 변화를 이제 언제 지표로 터나느냐 요게 이제 관건이 되겠죠. 네. 그거 일단 보시면 되는데 요 관련돼서는 뭐 투자 아이디어는 이게 중국 쪽 관련된 쪽도 일단은 눈길을 가고 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강세 업종 보면은 참 그럴 것 같습니다. 요즘 뭐 사야 돼? 그래서 딱 보게 되면 유리기판, 양자암호, 네 오늘도 신성델타테크, 네. 예 드론, 예 오늘은 또 새롭다기보다 에이록스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혹시 이런 회사?
에일럭스 아니요. 인상을 쓰시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매매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그래도 영상 콘텐츠 이쪽은 네. 뭐 그래도 우리 오징어 게임 2가 예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인정. 전력 설비도 그냥 인정. 그런데 와 요거 또 여기 안 들어가 있지만 뭐 약간 톡신 필러 뭐 이런 것도 들어가긴 했는데 와 이거 한번 좀 매매해봐야지하고 팍 해서 뭔가를 해볼 만한 섹터가 지금 뭔가 촥촥 들어오는 게 없고 없어요. 네. 예, 기존에 그래도 지난번에 좀 급락했었을 때 아 이거는 한국에 뭐 많이 쓰는 이제 특산품이나 네. 아니면 한국이 잘하는 것다라고 해서 그거 딱 포지션 갖춰 놓으면은 지금 뭐 할 게 없어요. 지금 주가는 이제 잘 갑니다. 잘 가는데 그러니까 거기다 좀 올라오고 가지고 거기다 추가 매수를 한다. 그것도 잘 모르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막상 손이 나가는 거는 짧게 매매하는 것밖에 일단 없다. 그러게요. 예. 예, 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약세업종은 정치 인물 테마입니다. 근데 다 아시는 것처럼 이거 이벤트 한번 끝나면 금방 나와요. 네. 네, 근데 이걸 가지고 길게 끌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 가지고 혹시나 인물 테마 끝나고 이거 지금 한 달 뒤는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달 뒤 가야 이제 조기 대선 뭐 준비한다 그러면서 뭐 경선 얘기 나오고 그럴 때부터 다시 이제 쫙쫙 움직이겠죠. 예. 그때문에 이건 한번 꺾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바이오주는 금리가 이런데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이오주 좀 위축됐고 엔터주는 좀 뭐 올라간 것도 없고 내려간 것도 없는데 그냥 정치돼 있는데 그냥 약간 좀 주춤했고 은행주는 예 뭐 밸류업 쪽에서 매수세 그냥 그렇게 크게 안 들어오는 것 같고 네, 그런 쪽에서 외국인들이 오늘 주식을 매도를 한 4천억 5천억 정도 매도하다 보니까 일단 뭐 특별히 뭐 강하다는 섹터도 별로 없고 네. 그냥 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강하고 네. 이거는 섹터가 강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쪽에서 그냥 갸우뚱하는 장세였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들의 매수 매도 전략을 보더라도 이게 뭐 특정 업종을 팔고 특정 업종을 산다기보다 각 업종에서 본인들이 선호하는 종목 사고 또 같은 업종 내에서 다른 경쟁사는 팔고 뭐 고루고루 그렇게 전 업권에 걸쳐서 그렇게 플레이를 했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급적인 상황으로도 힌트를 얻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근데 이제 답답하다 보니까 드리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내 증시에서 좀 모멘텀이 될 수 있을 만한 트리거라는 표현도 너무 오버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뭔가 모멘텀 포인트 뭐 그런 건 없습니까 이제 우리는? 없어요? 두 분 다 별로. 기침 좀 하고요. 네. 그러면 예, 사장님. 야, 또 절묘한 타이밍에 또 기침이. 저희 앞에 센터장님과 왜냐면 네. 말미에 뭐 길게는 못했습니다만은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뭐 상법 개정이랄지 아니면 밸류업 관련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게 과연 또 얼마나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까에 대한 갸우뚱함도 물론 좀 있어서요. 저는 이제 그러면 올라가는 모멘텀이라고 뭐 꼭 찾아야 된다면 이번처럼 싼 가격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네. 지금은 그거밖에 없네요. 그렇죠. 여전히. 싼 거 외에는 네.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러니까 주식은 어쨌든 실적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네. 장기적으로. 물론 최근에 뭐 여러 가지 국내외적인 이벤트에 따라서 주식 시장이 출렁이긴 했지만 결국에는 일시적으로 또 내려갔다가 올라온 것처럼 장기적으로는 결국에는 이제 기업의 실적,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 경기, 펀더멘탈 이런 거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좋아지는 방향이 나타나야 되는데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최근에 시장에 하락하게 만들었던 이 요인들 중에서 방향성이 달라진 게 별로 안 보인다라는 예. 거죠. 다만 탄핵소추안 관련된 이 부분이 가결될 가능성이 있으니 요거 하나 기대감이 좀 있는 거고, 근데 그 상황에서 주가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순식간에 확 빠져지는 바람에 네. 그만큼 지금 올려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돌려 세우려면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다 떠나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 주식시장 힘든 거 아니야. 특히 미국으로 뭐 떠나면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계속 안 좋다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길게 놓고 봤을 때 개인 투자분들이 주식시장을 그렇게 끌어올린 적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예. 결국에는 시장이 지수가 레벨업되고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외국인들이 네.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 개인 투자분들은 항상 이제 팔면 안 되는 시점에서 어쩔 수 없이 팔았을 때 바닥인 경우고, 지금은 좀 사면 안 되는데 이제
도저히 참지 못해서 사면 이제 꼭진 경우가 많은 그런 이제 부분들이 많지, 뭐 우리나라 전체 시장을 막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부분은 아니었거든요. 결국엔 외국인들의 이제 방향성이 중요한데, 조금 희망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린다면, 제가 월간으로 뽑아온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의 순매수 대금의 흐름인데, 8월 달부터 압도적으로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이렇게 팔기 시작했거든요. 예. 근데 9월달이 8조 정도 팔았다가 10월달, 11월달은 한 4조대로 줄어들었고요. 물론 오늘 이제 한 5천억 팔았죠, 코스피에서. 예. 그러면 다시 이제 여기 5천억 더하면 한 1조 4천억 정도까지 매도가 이제 늘어나긴 했는데, 거래일 수가 이제 앞으로 한 9거래일 정도 남았나요? 9거래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희망사항입니다, 이거는. 네. 10월과 11월보다는 조금 덜 팔아주지 않을까 정도의 희망사. 그럼 매도 강도 자체는 조금 약해진 게 아닌가, 뭐 그 정도 희망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매도 규모의 상당 비중이 결국에는 삼성전자입니다. 네. 그죠? 삼성전자 팔았던 규모랑 코스피 전체 매도했는 규모를 보면 전체 삼성전자를 좀 많이 팔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대표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환율이 드라마틱하게 꺾이지 않으면 예. 외국인들은 어쨌든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하는 동안 지금 열심히 팔고 있잖아요. 그죠? 이 파는 성격은 이번 3분기 실적에 대한 실망감, 생각보다 숫자 잘 나온다 그래놓고 계속 가이던스가 하향 조정이 됐고, 그 다음에 HBM 뭐 된다 하다가 1년 끌어왔고, 예. 네, 그러면서 이제 3분기 계속 이제 비중을 줄이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방향성이 좀 바뀌어지고 외국인 수급이 좀 돌아서려면 결국에는 환율이 1,400원 아래로는 깨고 좀 드라마틱하게 좀 내려와야 되지 않을까. 예. 네. 지금은 1,430원대 여기 머물러 있는 환율에서는 과거의 역대 코스피와 우리 달러 원 환율의 그림으로 놓고 봤을 때는 여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비슷한 수준이잖아요. 그죠? 요거 떨어지면서 코스피가 이렇게 강하게 거의 한 300포인트 들어올렸거든요, 순식간에. 예. 그러려면 적어도 우리가 뭐 좀 하나 정도 체크한다면 이거 정도는 떨어져줘야, 떨어져주면 더 팔지는 않고 외국인들이 관망만 해줘도 네. 시장은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오늘처럼 연기금이 평소보다 매수 규모를 줄이거나 이랬을 때 외국인들이 오늘처럼 한 4, 5천억 팔면 그 받아줄 데가 없어요, 지금은. 네. 연말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기관 투자가들도 거의 뭐 지금은 좀 손 놓고 있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게 꺾여줘야 되는데, 당분간은 안 꺾일 것 같은데, 저는. 그러게요. 네, 환율이. 그러니까 사실 저희들도 전반적으로 뭐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조금 줄어드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오늘 하루긴 합니다만은 오늘 장에서 다시 한번 양시장에서 한 5,400억 원 팔기도 했고,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세, 그런데 이게 뭐 디램 힘들다는 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결국 한국 시장을 파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환율이 여전히 1,430원대 계속 이어지면 이거는 좀 긍정적으로 보기는 쉽지 않겠다. 그리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갑자기 거치지 않는 이상 여전히 1,400원 위에 가 있으면 외국인들이 다시 사줄 리는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지난주 주말을 기점으로 어쨌든 분위기가 가결이 되면서 네. 뭐 좀 혹시나 하는 약간의 뭐 이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서는 생기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혹시나는. 정권이 이제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요? 정권이 교체될 수도 있다. 네. 네. 네네. 괜찮나요? 뭐 하셔도 되죠. 뭐 갑자기 손에 땀이 네. 탄핵 표결까지 가결이 된 상황에서. 그러니까 또 그게 또 이제 뭐 물론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요. 모르기 예. 때문에 이거는 뭐 제가 그렇게 된다라는 건 아닌데 네. 정치색 얘기하셔야 괜찮습니다. 정치에서 없습니다. 저는 전혀 없고요. 말투만 조금 이상할 뿐이지 정치색 전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정치색은 지금 오히려 대표님이 옷으로 물씬 표현하고 계시거든요. 녹색 네네. 땅인가요? 네, 근데 이제 혹시라도 뭐 최장 180일 안에 이게 결정이 나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결정이 만약에 정권 교체 쪽으로 나면, 과거에 이 민주당이 정권을 이제 가졌을 때 보면 좀 뭔가 이제 많이 이렇게 퍼주는. 네. 이거 아닌가요? 또 이러면 안 되나요? 네. 왜요? 아니
우리 팀장님 진지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옆에서 단어가 좋았습니다. 듣기 딱 좋았습니다. 예. 잘못한 거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생기게 되면 이 환율이 이제 우리나라 이제 원화 가치가 되게 강하게 움직이기는 조금 힘들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시장에서는 이제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 우리가 이제 수익률을 내는 투자자 관점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그래서 환율이 좀 떨어져 줘야 되는데 네.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나라의 대외적인 뭐 신인도라든지 경쟁 뭐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정권이 어떻게 됐을 때 과연 이 환율이 괜찮을까 뭐 이런 부분들도 자꾸 생각하게 되는 부분도 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앞으로 복합적으로 참 볼 게 많다. 환율의 이 변화에 따라서 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쉽지 않네요. 네, 말씀해주신 네. 포인트가 최단기간 2개월, 최장기간 180일 동안에 이뤄질 이슈들이다 보니까 참 단기적으로 모멘텀을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데 또 대표님께서는 지금 뭐 증권사에서 나오고 있는 전망이나 컨센에 대해서 2025년 산업이나 아니면 증시에 대한 전망이 어떻게 될지 또 공부를 스터디를 많이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과연 지금 시장 분위기나 시장 컨센은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거 한번 준비하신 자료 마음껏 펼쳐주시죠. 그거보다 네, 더 중요한 게 네, 그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예전에 과거 탄핵 전국 때 네, 저희 개인들은 뭘 샀는지 그거 잘 보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탄핵 전국대 개인들이 뭐 샀는데요? 얘기하려고요 지금. 네,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예, 삼성전자 샀고요. 네, 그리고 보니까 포스코, LG화학 이런 거 샀습니다. 예, 중대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부터 헌재 결정 날 때까지 그 기간 동안이 한 달 뭐 두 달 요 사이에 네, 개인들이 이런 거 샀습니다. 그때는 그거를 나서 중국이 막 성장하면서 쫙 올라갔죠. 네. 대박 났어요. 근데 그때는 네. 경기 사이클이 그래서 그랬던 건 자,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해서 배팅 잘했다. 네. 두 번째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예. 개인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이 뭔지 아십니까? 뭔 SK 하이닉스였습니다. 그때 반도체 사이클이 저점 찍고 올라가는 때였으니까. 왜 이렇게 부정하세요, 사람이?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개인 투자자 매매 잘한다고요. 네네. 그 대박 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때 그 한국항공우주라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주가 10배 갔었을 때 예. 그것도 같이 들어가서 수익 냈고 그러다 보니까 매매 잘했습니다. 이번에는 개인 투자자 매매한 게 확 안 잡혀요. 왜냐면은 그때 보면은 그때 이제 약간 돌아가려고 하다가 또 이제 계엄령부터 나오고 탄핵이 들어온 거잖아요. 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계엄령이라는 단어 때문에 예. 주식을 막 던지다가 다시 사야 되나 싶어서 이렇게 들어온 입장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은 그 기간 동안은 지금 뭐가 잡히는 게 없어요. 그 사이 가장 마음 아픈 거는 신용이 털렸습니다. 신용이 지금 15조 3천억? 뭐 네네. 거기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3년 내 보지 못한 숫자까지 거의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매물이 그러니까 쓰나미처럼 밀려갔어요. 그다음부터 여기서부터 그러면 시장이 돌아가다 보니까 이제 들어와야지라고 하는데 저희 개인 투자자 입장의 마음은 대안이 너무 많아요 지금. 과거 다르게. 네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럼 만약에 이렇게 됐었으면은 신용이 쭉 빠졌다가 바로 채우는 모습들이 쫙 하고 들어왔을 겁니다. 네. 이거 안 옵니다. 이게 안 나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얼만큼 저희가 당하고 당해야 이렇게 나온 걸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프고 그러면 털렸는데 그렇다고 사실 주식을 할 만한 욕구나 의도가 별로 없어요. 돌아가는 거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냥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그런 마음을 좀 아시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왜 걔는 또 뒤집어 잡으시고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비상계엄 선포되고 나서 이후에 비트코인만 한 5% 이상은 올랐으니까 당연히 다른 시장 쪽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고 개인 투자자들은 어디서도 힌트를 얻을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해 주셨는데 네. 여기에 더해서 그래서 예. 네. 이제 할 거야죠. 그래서 산업 전망 내년에 대한 기사항도 지난번에 한번 간략하게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회계법인에서 그래도 유명한 데서 나온 거다 보니까 한번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유명한 데서 왜 이렇게 오늘 좀 시니컬하시죠? 아니요. 잘 아시는데요? 다 알죠. 네. 네, 근데 유명한 별로- 데죠. 안 좋아하세요? 이름 바꾸라고 그럴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2025년 글로벌 경제는 저성장 국면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아마 미국 빼고 다른 국가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런 쪽이 나오고 미국 보호무역주의 쪽에서 주요 산업도 위축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의외로 그러니까 똑같아요. 지난번 보셨던 거랑 똑같이 매우 긍정이 없습니다. 네. 그냥 대체로 긍정적이겠지라고 하는데 거기다 또 극도의 매우 부정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여파가 커질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를 또 이제 극단적으로 좀 생각하기가 좀 어려운 쪽들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2025년도 전망 보게 되면 일단 뭐 반도체, 스마트폰이 왜죠? 잘 이해가 안 돼요. 예, 예전에 스마트폰이 잘 팔리는 이유가 뭘? AI 폰 이제 나오기 시작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애플 모멘텀이랄지 애플 신제품. 애플이 잘 되겠지. 저희가 잘 한국 정신 차리세요. 예, 그래서 스마트폰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네요. 네네. 네, 조선 쪽 이해됩니다. 예. 그렇게 되는 것 같고 좋은 것만 일단 볼게요. 네. 에너지 유틸리티 쪽은 아무래도 그냥 위축돼 있다 보니까 좀 변화가 들어오나 워낙 이제 연료비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뭐 그런 쪽에서 약간 그냥 인정. 제약바이오 그래도 뭐 잘하는 업체들이 있다 보니까 인정. 건설 쪽이 그렇게 나오네요. 네, 건설 쪽은 모르겠습니다. 좀 정책적인 변수도 많기 때문에 어떻게 물론 금리 떨어지다 보니까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팀장님께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신 새로운 정부가 됐을 때는 약간 인프라 쪽은 어쨌거나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긴 한데 예. 그러니까 혹시나 뭐 룰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권이 바뀌어서 그 지금의 야당은 항상 정권을 잡게 되면은 부동산을 누르고 풍선 효과에 따라서 부동산은 폭등하고 하고 우리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재정을 확대하기 시작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리겠죠. 그 물가가 올라가는데 그러면 자산도 인플레이션이 나오기 때문에 다음 정권 되게 되면 부동산 사라. 이게 지금 룰로 알려져 있는. 네. 그렇게 되면은 물론 좋을 수는 있겠는데 이게 근데 누르면서 하다 보니까 업황 쪽엔 그렇게 썩 또 좋지가 않을 수도 있고 네.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또 봐야 될 것 같고 항공은 뭐 합병시켜놔서 뭐 그렇다 뭐 이런 쪽 나오는 것 같고 네. 미디어 엔터 좋게 보고 식품 외식 뭐 이게 수출 쪽으로 특별한 쪽은 모르겠는데 외식까지 겹한다 그러면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이거는 뭐 내수가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러게요. 예, 그 모르겠고 패션도 그러니까 외식과 관련된 식품인데 패션은 안 좋고 얘는 긍정이라고 하는 건 좀 이상합니다. 그냥 K푸드 생각해서 한 것 같아요. 그런 네. 쪽이겠죠. 네. 예, 그리고 화장품, 은행도 모르겠습니다. 은행도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예. 예대 마진이 좀 축소가 될 텐데 이것도 아직 잘 모르겠고 증권도 좋다고 하는데 그럼 내년 증시 좋은가요? 네, 증권도 좋다고 얘기하네요. 예. 거래량은 많이 드나 보죠. 미국 거래량이요. 그렇죠. 네. 네. 카드, 생명보험 뭐 이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생보는 안 좋고 손해보험은 또 좋고 네. 특이하네요. 근데 물론 일단 이번에 보험료 관련된 조정이 국회에 들어갔다가 약간 이게 정부에서 뭐 조정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좀 조정이 좀 안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좀 시간 걸릴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봤을 때 뭐 하나 뭐라고 타기가 좀 그러네요. 예. 네, 그래서 그냥 아직 그래도 그나마 긍정에 가까운 쪽들은 눈여겨보자. 네, 이런 건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보게 되면 저는 이게 더 좋아 보입니다. 네. 매매할 때는 솔직히 좀 테슬라 움직이는 것처럼 예. 또 앞으로 싸고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고밸류라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앞으로 뭔가 변하게 됐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막 가는 이런 게 다 됐다고 하게 되면 이런 거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보여줬던 10대 유망산업 이런 거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전력 반도체 이거는 이제 약간 전기차가 좀 커져야 되겠죠? 예, 이거 조금 더 보시면서 봐야 될 것 같고 폼팩터 디스플레이 산업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2026년에 지금 얘기로는 애플이 폼팩터 변화가 나올 걸로 보여지다 보니까 그걸 앞두고 내년 후반기에는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AI 헬스 벌써부터 움직이는데요, 뭐. 네, 그래서 대표 주자 루닛이 보여주는 거를 제가 지금 벌써 관심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융합형 자율주행차 이게 결국에는 이게 자율주행이 혼자만 자율주행이 되기 위해서는 AI가 혹독한 훈련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건 그러니까 약간 반자율주행이라고 해서 통제센터가 있고 네. 그거와 움직이면서 그게 한국형입니다. 이런 쪽이 연결되기 시작하게 되면 이것도 뭐 하나의 또 변화가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카카오 모빌리티가
변화를 일으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그린 디지털 산업. 예, 그래서 AI과 사물 인터넷이 만납니다. 그래서 뭔가 변화가 된다는 거. 이거는 이제 가이드라인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관련주가 뭔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요. 근데 이건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사이클링, 뭐 재활용 쪽 관련된 쪽들 그걸 소재를 받는다. 이것도 눈길이 가는데 성과가 좀 나와야죠.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기술 혁신, 디지털 휴먼, 이스트 소프트 잘 가네요. 그런 거 들어가는 것 같고 멀티모달 AI. 근데 이게 지금 주도가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아쉽습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지능형 자율제 쪽 산업 이것도 뭐 거의 스마트 쪽과 연결되겠죠. 온디바이스 AI 연결이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혹시나 그게 잘 팔리게 되면 모르겠는데 네, 그것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내년에 삼성증권에서 키워드를 하나 꼽았네요. 스네이크. 내년이 무슨 해인지 아십니까? 뱀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야, 그 정도는 아니다. 무슨 뱀의 해입니까? 거기까지를 제가 몰라서 문제인 거죠. 예. 푸른 뱀의 해입니다. 푸른 을사년, 뱀의. 을사년. 네, 네, 내년이 벌써 을사조약한 지 벌써 몇 년입니까? 내년이? 맞아요. 네. 네, 그렇게 들어오네. 그러다 보니까 딱 스네이크라고 썼네요. 딱 보니까 솔로 플레이, 차별적 성장 모멘텀, 그냥 혼자 잘 간다. 알테오젠 디어요. 잘 가는 종목 다 들어와 있네요. 예, 두 번째, 가스 얘기 많이 나오네요. 그래서 현대중공업, 성공밴드, 피팅밸브, 뭐 저희 많이 얘기했던 쪽이고, 애프터 하드웨어. 그러니까 즉 소프트웨어를 안 쓰고 애프터 하드웨어로 쓴 게 이게 결국에는 이거 라인 맞추려고 한 거죠. 그렇죠. 네. 예. 역시 예. 그리고 네 번째는 코리아 스페셜티 저희가 많이 얘기하는 한국 특산품 이런 쪽에서 YGN 근데 YGN트가 왜 JYP 빼고 왜 이게 들어갔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엔터 삼양식품 네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한 것 같고 다섯 번째 일론 머스크 우주항공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뭐 지금 움직이고 있는 섹터고 그게 내년까지도 연장되겠다 이런 쪽으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끝. 네. 딱히 남는 게 없는 그래서 열심히 설명했는데 예, 뭐지? 예. 뭐지? 아니 제가 저 삼성증권 리포트는 제가 지난 목요일인가 금요일에 봤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지. 그렇죠. 약간 2025년 얘기를 예견하는 느낌을 좀 덜 받다 보니까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운 맞추는 게 되게 중요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 예. 노고에 저도 참 그렇습니다. 그 실제로 애널리스트 분들이 그 보고서 제목 짓는데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예, 어떻게든 좀 튀어야 돼서 주목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발간했을 때. 예, 네. 그 스트레스를 더 받으시더라고요. 기업 탐방하고 분석하는 것보다. 그래도 좀 그 아이디어 빠삭하신 우리 앵커님이 좀 도와주세요. 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산업 전망도 이렇게 살펴봤고 잠깐 중간중간에 얘기가 나왔는데 당장 그나마 좀 가까운 모멘텀이 있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징어 게임 2가 12월 26일 오픈이죠. 네. 그다음에 24일에는 영화관에서는 이제 하얼빈, 예, 이게 또 개봉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관심도는 지금 높거든요. 과연 이런 컨텐츠나 영화 쪽으로 봤을 때 좀 이거를 어떻게 또 투자 전략화 시킬 수 있을지 팀장님께서 한번 아이디어 제시해 주시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유일하게 취미 활동이 이런 뭐 영화 보는 거 정도라서 네, 네, 연말을 저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대작들이 지금 나오니까요. 맞습니다. 네, 그 방금 이제 앵커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일단은 하얼빈이라는 영화가 12월 25일 극장 개봉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네. 제가 이제 티저 영상 보면서 딱 요 장면이 저는 이제 눈에 들어와서 캡처를 했습니다. 네. 밑에 자막을 한번 보시면 네, 국난이 있을 때마다 이상한 힘을 발휘한단 말이지라고 이게 일본 나쁜 사람이 네, 우리나라 우리나라를 두고 네, 이야기하는 맞아요. 겁니다. 지금도 우리도 다 힘을 잘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근데 이 하얼빈이 내부자들 혹시 영화 다 보셨죠? 대표님도 그럼요. 보셨고, 예. 네, 이건 진짜 재밌게 본 것 같습니다. 이병헌 배우도 주연 조승우랑 그죠? 예. 네. 내부자들과 남산의 부장들을 또 만들었던 이 우민호 감독님이 하시다 보니까 또 그에 대한 기대치도 여섯 번째 장편 영화거든요. 근데 이제 안중근 역이
현빈 배우입니다. 네. 그게 저는 좀 약간 직접 봐야 될 것 같아요, 느낌이. 아. 네. 왜냐면 영웅 같은 이런 그 안중근 그 우리 뮤지컬도 있고 네. 연극도 있는데 그거 봤는데 현빈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죠? 아. 네. 그래서 얼마나 이제 잘 표현할지 그거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아무튼 우리가 아는 좀 연기파 배우들이 많이 이렇게 출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나와 있는 기대 지수를 보면 압도적입니다. 일단은 압도적입니다. 네. 9,460대, 네, 404. 글쎄요보다 보고 싶어요. 훨씬 더 많다 보니까. 저거는 알바도 많을 거예요, 근데. 아, 그렇나요? 네. 아, 요런 기분이군요, 대표님. 또 시니컬하시네. 아, 전 나가고 싶어요. 웬만하면 저는 끝까지 저는 9시까지 그러니까, 있고 싶은 제가 게 너무 제 시니컬해진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방금은 저 일어날 뻔했어요. 야, 진짜. 그러니까 아유, 좀 다 긍정적으로 좀 사세요. 긍정론자가 돈을 법니다. 아, 저도 되게 기대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네. 아, 그래서요. 그래서 네. 근데 기운은 빠지는데 네. 일단은 그래도 준비해 왔으니까 예. 네. 죄송합니다. 기대 지수가 이렇게 높으니까 그래도 배급사가 어딘지 그냥 좀 봤습니다. 그냥 네네. 봤는데 보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일단 15세 이상 관람가이고, 네, 그다음에 러닝타임 114분인데 배급이 CJ ENM이라는 상장 회사네요. 아, 근데 참 무거운 주식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얼마나 이제 임팩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얼빈이라는 영화가 이제 곧 개봉을 앞두고 있고 배급사가 CJ ENM이니까 한번 체크는 좀 해볼 만하지 않을까. 이게 300억 정도 들었더라고요, 제작비가. 네.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손익분기는 650만 명 정도에서 700만 명? 오, 네. 만만치 않네요. 네, 그래서 그거 돌파하면 이제 일단은 손익분기 돌파가 되는데 그래도 연말에 뭐 크리스마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또 뭐 보러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CJ ENM이 이제 배급을 앞두고 있는데 실적을 한번 보면 매출액이 그냥 별 변화가 없습니다. 옆으로 그냥 행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매출이 저렇게 변화가 없다 보니까 영업이익은 거의 적자 가깝게 이렇게 떨어졌다가 최근에 그나마 이렇게 회복하는 정도 수준으로 올해까지는 실적의 모멘텀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올해보다 근데 내년도는 그러니까 최악은 좀 지나가는 것 같아요. 올해가 지금 보시면 한 1,400억에서 1,500억 정도 보는데 내년도에는 지금보다는 한 1,000억 정도 더 나와서 2,500억 정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노란색의 실적 컨센서스 하향 조정된 게 올해 하반기가 마무리 정도 되는 구간이고 만약에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이 하얼빈 영화도 좀 대박이 나면 조금 더 이제 숫자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다. 그래서 이제 모멘텀이 뭐 특별히 없더라도 그러면 적어도 하방을 막혀야 예. 뭐 공부를 해볼 만한 뭐 그런 케이스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8년 동안이네요. 8년 동안에 CJ ENM의 이제 PBR 밴드를 보면 요 구간이 PBR로 0.37인가요? 빠졌던 구간이 있고 그거 외에는 지금이 거의 안 좋은 게 다 반영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는 이제 내년도 턴어라운드 기대감으로 바닥은 잡아줄 수 있다. 대신에 주가가 모멘텀을 받으러서 좀 세게 가려면 뭐 방금 말씀드렸던 영화라든지 아니면 뭐 그 OTT 합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빠르게 진행이 되면 주가도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고 오히려 그거보다는 이제 아까 우리 오징어 게임이 26일이라고 하셨잖아요. 26일 날 오징어 게임이 이제 오픈이 되면 네. 여기에 지난번에 우리 뭐죠 막 그 설탕으로 이렇게 만든 거 막 달고나. 달고나 맞아. 네. 예, 달고나 같은 거 막 이슈되고 갑자기 그런 것도 매출 막 올라오고 막 그랬었잖아요. 예. 그래서 대부분의 K 푸드 업체들이 여기에 집중적으로 지금 마케팅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거 이제 오픈과 동시에 그래서 다양한 기업들이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최근에 상장된 더본코리아 있죠. 네. 더본코리아가 우리 백종원 대표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브랜드를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또 프랜차이즈 중에 상장되는 기업 중에 교촌 F&B, 교촌치킨 아시죠? 예. 네. 그거 1개월 동안 수익률을 한번 이렇게 뽑아왔는데 상장 이후에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는 수익률이 조금 부진하고 교촌 F&B는 최근에 무증도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좀 양호한 그런 그림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면
더본 코리아가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에 영업이익 성장률이 이 정도 나오고요. 35%. 교촌은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에 영업이익 성장률이 이 정도 나옵니다. 근데 시가총액은 지금 반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더본이 비싸든지 아니면 교촌이 싸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고, 교촌은 올해 이제 뭐 가맹점 구조조정하면서 올해가 또 턴어라운드의 또 분기점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제 K푸드 쪽으로 우리가 쭉 연결을 해본다면 교촌이 또 해외도 매장을 많이 좀 확대를 하고 있거든요. 확장을 예. 하고 있기 때문에 오징어 게임 2에 K푸드 관련된 관심이 좀까지 만약에 증대가 됐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교도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서 연말에 재밌는 거 보시고 집에서도 뭐 교촌치킨 시켜서 드시면서 공부까지 해보시면 훨씬 더 훈훈한 연말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까지 한번 연결을 해봤습니다. 네. 스토리라인은 딱 맞네요. 예. 대표님께서는 관련해서 투자 아이디어 갖고 계십니까? 요즘에 뭐 그래서 이걸 VFX라고 그러죠. 그 관련주나 이런 것들이 좀 살살 움직이긴 하는데, 근데 원래 연말 연초에는 움직이는 섹터입니다. 영상 콘텐츠 종목들이. 그리고 거기다가 기존에는 올해 상반기에는 OTT 쪽에서 제작에 대해서 되게 보수적으로 나오다가 네. 이제 지금부터는 살짝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요즘에 드라마 개수는 많아졌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이쪽에 대해서. 좀 히트하는 드라마, 요즘 드라마 뭐 보세요? 글쎄요. 예, 요새는 막 찾아보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전화 유연석 나온 게 뭐죠? 전화 걸었어? 전화 어디 가다 좀 뭐 그런 거 지나가다 본 것 같아요. 네. 강남 비사이드 이런 거 안 보셨습니까? 그거? 맞아. 네. 저 그거 봤어요. 디즈니잖아요, 디즈니. 네, 디즈니 네, 플러스. 디즈니 플러스. 지상파의 드라마? 네. 아, 그러니까 어차피 뭐 그거 공급해도 상관없는데, 근데 이게 공급량이 이게 늘어나다 보니까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국내 쪽에서 종목들도 뭐 보긴 보지만 그냥 넷플릭스 조정받으면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제 느낌에는. 네, 왜냐면 넷플릭스 전 세계 이용자 수가 몇 명인지 아세요? 몇 명이에요? 2억 명입니다. 2억 명. 2억 명에다가 네. 원래 이 회사가 한 2년 전부터 AI 시스템에 도입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화 추천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또 왜 웃으세요? 또 그거 하다 못 맞췄다고 또 자괴감에 괜찮습니다. 근데 그게 개인화 그 데이터를 갖고 있는 회사죠. 그 데이터에 관련돼서 이 사람들의 그 트렌드를 분명히 알고 있는 쪽이고, 그걸 적용해가지고 광고 요금제를 하지 않습니까? 원래 네. 광고 요금제 안 되면 망한다고 그랬었어요. 광고 요금제로 더 수익이 좋아지네요. 왜 이런 일이 나올까요? 광고주들이 만족을 한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의 트렌드에 맞게 내 광고가 짜라락 들어가기 시작해서 네. 효과를 본다. 그러면 AI로 성과를 내는 기업 중에 하나의 OTT에 딱 자리를 자리매김한다. 이거는 앞으로 변화 요인들이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냥 뭐 국내에서 일단 뭐 티빙도 커지면서 하긴 하겠지만 2억 명이 어디 명함을 내밀겠습니까? 그렇죠. 예. 큰 거 주도를 본다. 그러면 넷플릭스가 제일 낫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뭐 넷플릭스에 대해서 좀 결론이 나긴 했습니다만은 주요 컨텐츠에 대해서도 또 대표님 투자 아이디어 공유를 해주셨으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아까 유연석 씨 주연의 드라마는 그냥 걸었어가 아니라 지금 거신 전화는. 전혀 다르네요. 말씀하신 제목이랑. 카테고리는 비슷한데 네, 약간 전화가 들어가긴 시대가 되게 많이 차이가 나는 듯한 느낌적인 응답하라 1988입니다. 됐습니까? 예, 예. 그렇게 하겠고요. 한 가지 또 이건 섹터라고 하기는 그런데 오늘 시장도 보면 어떤 탄핵 이슈랄지 국내 정치적 이슈가 주말 사이에 한 단계는 일단락이 되니까 제가 느낀 건 다시 트럼프가 보이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거든요. 뭐 시장에서도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두 분께도 다시 트럼프 혹은 미국에 대한 이슈화나 뉴스가 많이 된다면 또 여기서는 어떻게 우리 국내 시장에서 투자 전략으로 녹여볼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그 아이디어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팀장님부터 한번 지시를 먼저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뭐 우리 국내의 상황과는 관계없이 트럼프는 행보를 계속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얼마 안 남았죠? 한 달 정도 남았나요? 취임식이. 네. 그렇죠. 이제 1월 한 달하고, 20일이니까 네. 네, 약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본인의 행보를 가속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거기에 우리나라가 이제 그러면 투자자 관점에서 과거에 트럼프 1기 때 어떤 행보를 보였고 그로 인해서 그때 당시에 어떤 종목들이 가장 강하게 올랐는지를 일단은 한번 알고 있고 예. 예. 그리고 그 비슷한 행보가 나왔을 때 그럼 시장은 또 과거에 이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이번에도 또 뭐 같이 또 따라가는 그런 부분들 반복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이미 2018년도니까 꽤 지났네. 6년 전이네요. 그죠? 6년 전의 흐름을 한번 되짚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그렇게 유쾌한 내용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왜냐하면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정식 발효가 됐고 절차 완료 상호에 대해서 통보를 했는데 11월 말에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면 2026년도부터 30년 한국이 내야 될 주한미군 분담금 규정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거든요 이미. 네. 근데 제 생각에는 트럼프는 어쨌든 뭐 사업가하고 장사꾼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저 숫자를 그대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저는 한번 더 받아내려고 그럴 네. 거라는 전망들이 많죠. 네, 그럴 전망이 있죠. 그러면 26년도 이게 5년 단위로 새롭게 이제 갱신을 하거든요. 네. 그럼 2026년도부터 저게 만들어지니까 적어도 25년도에 다시 트럼프가 만약에 하고 싶다면 해야 되고 그게 바로 이제 내년이 된다라는 네. 게 제가 일단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유리하게 가기 위해서 저는 자꾸 북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나라는 자주방이라고 하지만 주한미군이 있고 없고가 큰 좀 차이가 있지 그럼요.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나는 북한하고 친하고 이 관계가 좋으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내가 원하는 돈을 안 주면 군을 빼겠다. 네. 이란 옛날에 이야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번에 비상계엄령 선포되면서 이제 국내적으로도 불안해져서 그렇죠. 네네. 이거를 또 빌미 잡을 거라는 분석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충분히 협상의 카드로 활용할 네. 가능성이 우리가 약간 이제 생긴 것 같고 그러니까 자꾸 북한 이야기를 하면서 네. 또 주말 사이에는 지금 북한 담당 특임 대사를 지명을 했다라는 예. 거죠. 지명.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컨트롤 타워가 누군가 이제 뭐 물론 한덕수 총리께서 이제 권한 대행으로 통화를 16분인가 하신 걸로 이제 기사는 네. 나왔는데 그래도 본인하고 뭔가 일을 할 만한 게 없다 보니까 또 이게 우리나라를 패싱하고 네. 그냥 뭐 북한하고 먼저 만나고 이럴까봐 지금 그렇죠. 외교적으로 저희는 이제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북한과 직접 대화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가장 뜨거웠던 해가 바로 2018년도였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에 한 해 동안 주가 상승률이 가장 컸던 종목들을 제가 한 20종목 이상인 것 같은데요. 순서대로 한번 뽑아봤거든요. 예. 뽑아보니까 이렇게 정렬이 되고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종목들이 대부분 그때 남북 경협이나 뭐 대북주로 분류되던 종목입니다. 딱 주식 투자를 그때도 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약간 철도 느낌의 있는 종목들이 보니까 네. 많아요. 그죠? 네. 부산산업, 대오AL, 대아TI, 뭐 푸른기술, 아난티는 요거 호텔 레저 뭐 쪽이죠. 네, 북한의 금강산 관련해서. 그다음에 건설 쪽 움직였었고 한일시멘트 이런 쪽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또 뭐 이야기들이 나오고 한다라면 결국에는 좀 이쪽 분위기가 좋아질 가능성 정도. 그러면 그때 누가 제일 많이 올랐는지는 알고는 좀 있을 필요가 있고 네. 그때 덩치가 제일 컸던 종목 중에 하나는 현대 엘리베이터라는 종목이었습니다. 네. 현대그룹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 회사는 지난주 후반에 때마침 기업 가치 재고를 또 발표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통주 4,000원 주당. 그러면 시가 배당률로 보면 한 7%에서 8%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뭐 현대 엘리베이터는 사실은 뭐 뒤에 뭔가 왜 이렇게 배당을 많이 줘야 되는 그 백그라운드가 또 있긴 합니다. 그래야지만 좀 돈을 갚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내용들을 아마 계속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사모펀드, 연기금, 뭐 기관 투자자들 수급, 외국인 수급이 이렇게 꾸준하게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내년입니다. 내년에 가서 혹시라도 트럼프가 18년도와 같은 그러한 행보를 막 또 밀어붙이게 되면 오늘 봤던 이러한 종목들이 그때 또 움직일 것인지 한번 잘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19년도입니다. 19년도에는
가장 강하게 움직였던 업종이 통신 장비 업종이었습니다. 그때 5G 시대에 혹시 기억나십니까? 막 네. 그때 제 기억으로는 하나증권에 KMW 그 회장님인가요? 그때 회장님으로 불렀나? 하여튼 대표님께서 직접 오셨고 그 강당에 애널리스트 분들, 펀드 매니저들 엄청 막 네, 모여서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만큼 예. KMW가 그 시대에 핵심인 그때 종목이었죠. 5G 시대에. 2019년도가 바로 그때였거든요. 통신 장비가 많이 움직였던 그때였습니다. 그때 통신 장비 내에서도 2019년도에 수익률이 높았던 종목들은 KMW부터 OE솔루션, 요즘은 이야기도 안 하는 종목들입니다. 네, HFR 뭐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스테크까지 쭉 있는데 최근에 해외 쪽에 노키아랑 에릭슨은 연초에 수익률이 40% 꾸준하게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뭐 통신 장비 아직 관심은 없는데, 그래서 해외 쪽은 요즘 화웨이 제치고 장비 선두로 올라오면서 좋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정도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트럼프 2기 행정부 화웨이 제재 가능성이 또다시 이제 부각이 되는 부분들까지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인데요. 요거를 이제 스토리로 한번 엮어본다면, 지금 차세대 전투기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머스크랑 막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거 비싼 거 하지 말고 그냥 무인 드론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제는 앞으로 미래에 이제 전쟁을 대비하면 된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늘에 드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날아다니게 되고 자율주행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이 5G MEC라는 이 기술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그 앵커님한테 제가 뭐 앵커님이 예를 들어서 로봇이에요. 제가 로봇한테 이렇게 팔 좀 올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바로 반응이 나야 되죠. 네. 근데 위에 보시면 여기까지 인터넷 데이터 센터까지 가서 이렇게 신호가 오거든요. 그럼 너무 지연이 되고 예. 오래 걸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뒷부분을 없애고 통신국사의 MEC라는 서버를 두고 여기서 빨리빨리 하게 하는, 이게 이제 5G MEC 서버를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자율주행도 훨씬 더, 드론도 왜 하늘에 드론 엄청나게 같이 많이 날아다니는 거잖아요. 예. 그들끼리 충돌하거나 뭐 그렇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잘 네. 피해 다녀야 되고, 그러려면 이런 부분들이 잘 갖춰져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만약에 미국에서 내년도에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정말로 이 드론이라는 산업을 좀 키우고 육성시키는 그런 흐름이 됐을 때는 이러한 통신과 관련된 부분들도 또다시 스터디를 해야 될 때가 있을 수 있다. 지금은 조금 좀 이르고요, 아직까지는. 네. 왜냐하면 단순 테마일 수 있잖아요, 아직은. 그죠? 네. 그래서 내년도에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이루어지면 뭐 이런 것까지도 움직이면 어게인 2019년도에 그런 통신과 관련된 또 섹터가 어디가 또 움직일 것인지 그런 부분들까지 한번 나중에 한번 체크할 때가 오지 않을까. 그래서 미리 한번 이렇게 가볍게 한번 터치를 해봅니다. 그리고 팀장님 문득 궁금해져서 6G 얘기는 요즘에 잘 안 하나요?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간간히 나왔던 것 같긴 한데. 중간에 한 번씩 나오죠. 네. 네, 중간에 한 번씩 뭐 튀어나왔다가 들어갔다가 하는데, 뭐 거기는 뭐 단순하게 돈이 뭐 크게 들어가진 않고 있다 네. 보니까 지금은 다 뭐 AI 관련된, 그죠? 그쵸. 뭐 자율주행 관련된, 로봇 관련된 이쪽으로만 관심이지, 이 통신과 관련된 부분은 KT, LG 플러스? 네. 우리나라에 뭐 오늘도 뭐 오늘 보니까 뭐 좋긴 했는데. 네, 또 좋았죠. 좀 최근에 올랐다가 약간 조정받고 가는데, 뭐 이 통신 인프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관심이 높은 상황은 아닌데, 내년도에 이제 트럼프의 또 행보에 따라서 2019년도에 그 흐름이 또 한번 뭐 다른 쪽 섹터가 또 통신 내에서도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한번 또 눈여겨서 좀 앞으로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의 아이디어도 들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네. 일기 때를 한번 회상하면서 2.0 시대 우리가 어떻게 좀 선제적으로 투자 전략 세울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어떤 아이디어 가지고 계십니까? 일단은 통신 장비 쪽은 저희 금요일 날 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잠깐 보시면 되는데, 통신 장비는 뭐 종목마다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 기회 되면 말씀드리고, 예. 대북 관련주는 전 이번에 다를 것 같아요. 그쪽은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게 있었거든요. 네. 노벨상. 노벨 평화상. 네. 이번에는 현안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그리고 또 요즘 북한이 잠잠하죠. 아무 얘기도 없죠. 조용하죠. 네. 왜 그럴까요? 우크라이나 쪽 신경 쓰느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오, 그래요? 예. 아무튼 뭐
예, 거기까지만 아, 하겠습니다. 예. 뭐 또 일단 정치 뭐 비화 이런 거 나갈 것 같아서 아, 예, 네네. 예. 그냥 그런 상황에서 아마 예전하고 똑같죠. 이제 그때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연결돼서 이렇게 나가는 구조로 봤었을 때는 네. 또 연결은 된다고 보는데 아마 이번엔 좀 다를 것 같아가지고 제가 또 아, 네네. 그때는 우리를 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렇죠, 그렇죠. 예. 지금은 좀 다르죠. 그때부터 구상 자체가 이제 예. 그거였지 않습니까? 뭐 이쪽 그 맞아요. 다 까먹었어요. 그 뭐 대선 공약 자체가 그런 거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네. 보니까 맞물려서 그랬었는데 이번은 조금 다를 것 같아서 그거는 일단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5G 다음에는 6G가 아니라 5G-A입니다. 이거부터 돼야 돼요. 네. 근데 이번에 통신사들이 엄청 뒤어가지고 투자도 다 했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아마 대규모 투자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 하게 되면 주가 빠집니다. 통신주들은.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들이 이번에는 AI 쪽에 더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더 이제 성과 나오는지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미국 증시 동향 쪽에서 그겁니다. 일단은 지금 뭐 금리 다시 올라온 거는 뭐 다 아시는 얘기고 근데 요거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미국에서 지난 1928년 이후 11년 동안 취임하기 전에 먼저 랠리가 한번 나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정치 다음 대통령이 뭐 잘하겠지 하다가 요게 한번 나옵니다. 요게 어떤 징후로 나오긴 나오는데 근데 이번에는 FOMC가 있죠. 이번에 이번 FOMC가 주에, 있죠. 근데 이번 주 FOMC에서 걱정하는 게 그겁니다. 점도표가 네. 지금까지 알려진 거는 4회예요. 근데 이번에는 물가도 PPI 보세요. 이렇게 딱 다시 턴하기 시작하고 네. 물가도 벌써부터 약간 좀 쉽게 안 떨어지는 조짐이 나오는데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 의지는 보셔서 아시겠지만 요거 한번 볼까요? 예, 지금 법인세 낮추고 네. 그러다가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한테 뭐 이건 승인해 줄 것이다 이러면서 중요한 거는 계속 재정이 약화될 것이다라고 보다 보니까 네. 요즘에 국채 입찰하는 거 보니까 입찰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나눈 변화를 보게 되면 아마 지금 그게 이번에 FOMC에서 생각보다 점도표를 4회가 아니라 2, 3회로 좀 줄였다.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약간 시장 컨센은 3회를 기준으로 해서 네. 그 이상이면 좀 안도하고 2하면 충격받을 거라고들은 얘기를 하는데 3회도 제가 보기에는 원래 기준은 4회였어요. 네. 그래서 3회 정도면은 약간 좀 요게 이제 나오기 시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취임식 전에 한 번쯤은 한 달 정도쯤에는 약간 이런 게 거의 다 나왔다. 이렇게 나오면은 한국은 어떻게 될까요? 요게 걱정인 거죠 이제. 그래서 아마 이런 분위기가 혹시나 FOMC를 바뀌면서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아예 미국 조금 좀 묵직하겠구나 그런 걸 좀 감안하고 혹시나 그때 미국 증시 준비하셨던 분들은 이때 준비하시면 되죠 이제. 네, 그래서 취임식 끝나고 그때부터 약간 묵직했다가 다시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뭘 사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 지금까지는 대형주가 거의 그러니까 이게 상대 지수다 보니까 내려갈수록 대형주가 올라왔고 중소형주가 못 갔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쭉 올라갔던 거는 중소형주가 좋고 대형주가 안 좋았다는 얘기죠. 이번에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그럼 대형주만 좋았다는 얘기죠. 한 13년 동안. 과거 15년 동안 거기까지 왔다가 중소형주 강세가 12년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한 번쯤 중소형주 장세가 좀 나오지 않을까요? 라고 하다 보니까 요즘에 그렇게 무슨 로켓 관련주, 우주항공 관련주 뭐 그런 거 아시죠? 뭐 무슨 유리기판 나오고 양자암호 관련주 미국에서 그렇게 예. 팍팍 치는 게 이게 시기가 돼서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나 싶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가 일단 다음 쪽에는 아마 중소형주도 조금 타이밍을 갖지 않나. 근데 워낙 정체가 됐어요. 그래서 대형주만 갔기 때문에 그런 바톤 터치가 나올 수 있는지 봐야 될 거고 거기다가 이제 금리가 조금 떨어지는 기조로 나오게 되면 조금 더 숨통이 트이겠죠. 그런 거 타겟은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이거는 AI 쪽인데 이건 너무 많이 얘기 드려서 지난주부터 그냥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AI가 다음 단계 지금은 여기잖아요. 네. 이것도 제대로 됐다고 보기도 좀 어려워요. 스마트폰에 AI가 탑재되는 과정들. 근데 이거 아니라 AI 에이전트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는 흐름들이 이제 저희한테는 자비스가 하나씩 다 바뀌는 과정을 한 번쯤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국내에서는 어느 산업이나 어느 섹터가 이럴 줄 알았어요. 예. 아직까지 국내에서 뭘 찾고 계십니까? 지금 한국은 네. AI 변방국이에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막 하던 거를 갖다가 써서 이제 막 적용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격차도 많이 벌어지고 우리 누가 한국에 지금 블랙웰침
정부 입장 쪽에서 구매한 거 제로입니다. 음. 없어요. 이런 쪽에서 봤을 때 누가 이걸 지금 하고 있습니까? 다 거기서 주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은 투자 포인트를 AI 쪽으로 뭘 맞춘다. 미국을 해야 돼요. 네.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그러게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해당되는 종목들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 물리 AI까지 간다. 이게 뭐냐면은 제가 얘기했던 그 자율주행과 함께 로봇 쪽입니다. 이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거의 AI는 주도가 다 끝났어요, 벌써. 근데 지금 저희가 여기 머물러 있는데 지금 미국은 여기를 준비하고 있고 차이가 크다는 얘기죠. 그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미국 쪽에서는 뭐 얘기 나오는 게 그거죠. 그래서 다 우리가 패권을 가져가겠다라는 쪽에서 AI 이번에 암호화폐 쪽도 정부가 매입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러시아랑 경쟁이 또 붙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지금 거기까지 간 거죠. 그런 쪽에서 뭐 중소형 쪽 얘기를 드렸었고 나오는 변화 네.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예. 네, 다 얘기 드리고요. 금융주는 일단 잘 모르겠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보고 계신 분들 캡처하시면 예,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실에 다 있습니다. 아, 자료실에도 있죠. 네. 예. 끝. 안녕하세요. 유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